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 X86과 ARM, 이 두 진영의 CPU 중에서 지금 서버용 CPU로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는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어떤 아키텍처일까요? 바로 ARM입니다. 전통의 강자 X86이 전성비에서 극악을 보여주면서 빅테크 업체들은 점점 ARM 기반의 CPU에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왜냐? 훨씬 더 전성비가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ARM 아키텍처가 성능을 큰 폭으로 끌어올리면서 이제는 모바일 기기뿐만 아니라 서버에 들어가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성능이 많이 올라와줬다 라고 하는 것도 ARM 기반의 아키텍처로 설계된 CPU를 생각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칩셋 뭔지 알고 계시죠? 굉장히 유명한 칩셋이잖아요. 애플이 인텔 CPU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면서 출시한 M1 칩입니다. M1, 대표적인 ARM 진영 칩 중 하나로 떠오른 애플의 M 시리즈 1이 출시된 이후로 지금 4까지 아주 일사천리로 쫙 가고 있죠. 그리고 성능에서 굉장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애플 M 시리즈 칩셋은 센세이션 그 자체였어요. 이제까지 모바일은 ARM, 고성능 기기에는 X86이라는 이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M1 칩의 등장으로 인해서 ARM 진영의 아키텍처를 활용을 해도 고성능 작업이 가능한 시스템 온 칩의 제조가 가능해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에서 M 시리즈 칩들이 가지는 의의가 있는 겁니다. 이후 애플은 M1 이후에 M4 칩까지 파죽지세로 달리면서 고성능 ARM 기반 CPU의 가능성을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물론 M 맥스 시리즈 그리고 M 울트라 시리즈 막 칩 붙인 것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고성능을 실행하기 위해서 칩 다이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고 칩 간의 연결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어찌됐든 ARM 진영의 칩들이 점점 고성능화되면서 드디어 X86이 주름을 잡고 있었던 데스크탑용 혹은 서버용 CPU 진영에 ARM이 깊숙이 침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ARM 진영의 침투는 이 노트북에서 좀 이렇게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데스크탑보다는 노트북에서 훨씬 더 많은 탑재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노트북도 전성비가 굉장히 중요한 컴퓨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X86보다는 ARM이 힘을 쓸 여지가 많기는 하죠. 많은 노트북들이 인텔의 X86 아키텍처가 아니라 ARM 아키텍처 기반의 CPU를 사용해서 출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 ARM 기반의 CPU들이 빠르게 랩탑 시장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이게 모바일 기기의 CPU 점유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2027년이 되면 ARM 기반 CPU의 비율이 25%까지 신장이 될 것입니다. 가장 피해를 보는 거는 아무래도 AMD가 되겠죠. 둘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된 신세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ARM이 X86을 빠르게 대체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는 컴퓨터 기기나 아니면 랩탑 그런 진영들을 뛰어넘어서 서버나 데이터 센터 진영까지 ARM 진영이 넘보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엔비디아 그레이스 CPU를 통해서 말입니다. 사실 엔비디아는 GPU 업체죠. 누가 봐도 GPU 업체 아니겠습니까? CPU 진영에서 이미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버린 인텔, AMD와의 싸움이 무의미하다라고 젠슨 황은 그 창업 시기에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픽에 주목을 합니다. 이 컴퓨터에서 이제 그래픽의 시대가 될 텐데 이 컴퓨터에서 CPU 말고 CPU보다 더 효과적으로 그래픽을 처리해주는 하드웨어가 따로 있다라고 한다면 이 CPU 회사들과 직접적인 경쟁은 피하면서도 내 파일을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생각에서 젠슨 황은 GPU를 창안했고요. 그리고 대박을 칩니다. 엔비디아 신화의 시작이었죠. 하지만 이 GPU는 언제까지나 그래픽 혹은 병렬 연산을 원활하게 해주는 이 가속기로서 컴퓨터 구조상 CPU에 종속된 하이 카테고리의 반도체 아닙니까? 물려있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CPU가 뭔가 사양을 바꿨다 아니면 아키텍처를 바꿨다 하면은 그거에 따라 가지고 다 재설계해야 되고 이게 보통 피곤한 일이 아니에요, 호환을 맞추려면.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 CPU의 하위 카테고리 신세를 벗어나는 길은 무엇밖에 없겠습니까? 엔비디아에서 CPU까지 아예 개발을 해서 CPU하고 GPU를 패키지로 팔아넘기면은 완벽하게 해결이 되죠. 그러면 자기가 CPU 시장도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고 GPU 시장도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일거양득이다 이거죠. 그래서 무던하게 엔비디아가 CPU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았죠. 번번이 고배를 마십니다. 인텔과 AMD에 쌓여있는 이 X86 기반의 확고한 기술력은 엔비디아가 흔들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인공지능 시대가 왔어요. 여전히 GPU는 가속기로서 CPU에 종속된 존재이긴 하지만 그 존재감은 CPU를 뛰어넘었습니다. 훨씬 더 강해졌죠. 이젠 그냥 그래픽 좀 더 잘 보여주는 주변기기 신세가 아닌 거예요. 이제 고성능의 GPU가 없으면 AI 연산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가 도래하고 말았다 이겁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가속기 분야에서 경쟁사가 없는 1등이죠. 하지만 엔비디아 입장에선 또 어딘가 모르게 허전해지는 거예요. 이유는 동일합니다. 이 가속기 시장을 석권을 하기는 했는데 이 서버에 탑재만 되면은 인텔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GPU 가속기를 인텔과 호환을 맞추고 AMD와 호환을 맞춰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죠? 언제까지 내가 이 짓 해야 되지?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죠. 우리만의 CPU가 있다면 엔비디아 천하 구축하는 거 가능할 텐데, 엔비디아만의 AI 제국 건설하는 거 가능할 텐데, 이 생각에 다시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바로 그레이스입니다. ARM의 서버용 아키텍처인 ARM 네오버스 V2를 활용해서 제작이 된 반도체가 바로 그레이스예요. 그러니까 굳이 X86 기반의 인텔 CPU 사양에 맞춰서 호환성을 맞출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X86 아키텍처의 취약점으로 꼽히는 발열, 전력 소모 이슈를 완화시킬 수 있으니 이거는 덤으로 얻은 호재였죠. NV링크를 개발해서 GPU와 CPU를 하나로 결합시킨 슈퍼칩 여러 개를 엮어서 하나의 렉으로 묶는 기술까지도 개발을 끝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GB200 NVL72 서버 렉이에요. 슈퍼칩인 GB272개를 NV링크로 연결을 시켜서 하나의 서버 렉으로 통합시킨 모델이 바로 GB200 NVL72입니다. ARM 아키텍처 기반 CPU인 그레이스 하나에 두 개의 블랙엘 GPU가 한 대 묶인 형태의 칩셋이 바로 GB200이죠. 물론 현재 발열 이슈로 인해서 양산의 차질을 빚고 있다는 루머가 돌고 있기도 하지만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것이라 믿고요. 어찌됐든 이 GB200 NVL72의 등장은 이제 더 이상 인텔이 서버용 CPU의 절대 강자는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X86 아키텍처 진영이 주도하고 있었던 서버 시장에서도 이제 ARM 아키텍처의 도전이 거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필두에 엔비디아가 서 있어요. 핵심은 발열과 전력 소모에 있습니다. X86 진영이 여전히 서버 시장에서 주도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지배 아키텍처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ARM 진영에게 점차 점유율을 갉아먹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X86 진영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배적 아키텍처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선 현재 X86의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발열, 전성비 부분에서의 획기적인 개선이 가능해야 됩니다. 지금 AI 시스템의 최대 화두가 뭡니까? 전력이에요. 그러니까 AI에서 과다한 전력 소모가 수면 위로 펌핑이 돼서 들어 올려져 있다 이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X86 진영은 여러모로 불리한 포지션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X86 자체가 전력 먹는 하마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엔비디아 GPU가 더한 전력 먹는 하마이긴 하지만 CPU도 못지않게 전력 소모에 주범으로 지목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런 전력 먹는 하마라는 인식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없다면 X86 진영은 지는 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ARM이 현재 서버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고성능을 담보하면서도 저전력을 구현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첨단 패키징, 어드베이스드 패키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X86이 이 전력 소모와 발열이라고 하는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빠르게 도태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X86에서도 지금 어드베이스드 패키징을 활용한 칩렛 구조를 적극적으로 차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말하자였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과 990원 멤버십 가입 감사합니다.
어려운 반도체 이슈 쉽게 풀어드리는 경제를 말하다와 함께 반도체를 알아가요.